예. 자, 오늘부터는 등기법입니다. 등기법. 자, 오늘까지만 이 기본서 가지고 수업합니다. 우리 3월달 들어가면 드디어 필수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3월달 들어가면 이 필수서로 수업을 할 겁니다. 네, 필수서 학원에서 아마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것만 보면 합격합니다. 합격하고도 남아요, 그죠? 양을 자꾸 늘릴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서도 요즘 조금 유행이 좀 지났다는 것도 좀 뺄 거예요. 그렇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음 우리 3월 달부터는 요 필수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죠? PPT도 필수서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가져올 겁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공시법 중에 등기법입니다. 네. 3번 정도. 3번 정도. 처음에 3번 정도 하고 다음에는 지적을 조금 빨리 가고 등기를 조금 더 느려서 그렇게 할게요. 네. 자, 등기법입니다. 우리 지적법은 토지의 표시라고 해서 토지의 외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공시하는 법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토지가 어디 있고 어떤 용도로 쓰이고 크기가 어떻게 되고 모양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왜 우리에게 가르쳐주느냐? 우리가 직접 현장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비용을 국가가 줄여주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국가가 직접 조사하고 청량한 공적인 내용을 믿고 그래야 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마음에 든다면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거래할 때 누가 권리자인가? 그리고 이 부동산에는 어떤 권리들이 있는가?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권리 관계를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죠? 자, 우리 민법에서 이 등기가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 물권법 들어가면 186조, 187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문에서 등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86조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죠. 부동산에 관해서 무슨 행위? 법률 행위였습니다. 이 법률 행위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 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게 이제 법적 정의인데 어렵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상대방과 나하고 말로서 이루어지는 어떤 거래 행위, 이 계약이 대표적인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혼자서 하는 의사표시 한 개, 단독 행위가 있고 의사표시 두 개가 있는데 서로 대립하는,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하는 계약이 있고 그리고 한쪽의 의사표시가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가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인 합동행위가 있고 그죠?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법률행위가 바로 계약입니다. 계약은 나 혼자 한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거다. 상대방과 합의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행위를 했다라고 나오면 이 법률행위는 기본적으로 뭐 하는 거냐? 부동산에 대해서 말로 하는 거래행위다. 이 말이에요. 의사표시라는 게 뭐예요? 의사표시. 굉장히 어려운데 의사는 안에 있는 거잖아. 표시는 뭐예요? 내뱉은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의사표시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내뱉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뭐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문자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일단 내부에 있던 의사라는 게 외부로 뭔가 뱉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로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를 뭐라고 하더라? 법률 행위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동산은 가치가 높다, 낮다.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굉장히 가치 높은 부동산의 거래가 말로서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찾아 헤매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 헤매다 보면 꼭 한 번씩은 걸려요. 누가 걸려요? 이름은 기꾼의 성은 사 해서 사기꾼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나타나서 내가 권리자입니다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할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을 거래하려고 할 때 이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의 권리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야. 자, 부동산은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말만 가지고 권리가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행위, 말로서 내주는 행위 가지고 그 행위만 가지고는 권리가 넘어가지 않고 뭐 해야? 물권의 득실 변경, 물권의 득, 얻고 실, 잃고 변경, 내용이 바뀌는 것은 등기부라고 하는 장부에 기재해야, 그걸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럼 이 등기부는 우리가 만든다, 국가가 만든다? 국가가 만들어요. 맞죠? 국가가 만들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장부,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을 때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변한다.
라고 해놓고 그 등기부라고 하는 것을 등기소라는 관공서에서 관리하면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를 해줍니다. 한 돈 1,000원 받고 공개를 해주는 거야. 우리가 스스로 권리자를 알아보려면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걸리면서도 불확실한 정보를 알게 될 거야. 그러나 국가는 법으로 묶어놓은 거야. 말로만 가지고는 부동산 거래해서 권리 넘어가지 않아. 뭐 해야 넘어가? 등기해야 넘어가. 이렇게 법률로 정해놓고 그 등기부를 보면 권리자가 누군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이 정해놨다는 거야. 자, 그런데 민법 187조를 보시면 지금 민법 배우시죠? 물권법 물권법 벌써 거의 다 배웠죠? 지금 채권법 배우고 있겠지. 됐어요. 됐고. 자, 민법 187조에서는 이 부동산에 관해서 법률 행위를 한 게 아니고 부동산에 관해서 뭔가 권리가 얻어지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요? 법률의 규정이 존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넘어갈 때는 뭐 할 필요 없다. 자, 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 넘어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상속입니다. 자, 사망자는 죽은 사람은 권리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사망하면 그 권리는 죽은 자가 가져요? 산자가 가져야 돼요. 산자가 가져야 돼. 그래서 관계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가족들에게 권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상속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속되는 것은 사망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민법의 규정을 보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족 상속법에서 가족법에 있는 건데 우리 시험에는 가족법이 안 들어가죠. 그래서 배우지는 않지만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하면 그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사망과 동시에 권리는 자동적으로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등기해야 넘어가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넘어가요. 법률에 따라 당연히 넘어가.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뭐 할 필요 없다. 등기할 필요 없다. 하고 두 가지로 딱 나눠놓은 거야. 그럼 두 가지. 자, 말로써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였어요. 권리가 넘어가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근데 말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요. 그거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 없어. 이렇게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할 필요 없다라고 해서 법률 규정에서 당연히 넘어온 거야. 그런데 문제는 누가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있었다는 건 그 사람들은 알지만 외부의 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거든. 그래서 뒤에 뭐가 덧붙여 있느냐? 자, 남에게 팔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등기 없이 취득이 되었더라도 등기부에 나라는 사람이 권리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남들이 알 수 있도록 뭐 해놓고? 등기를 해놓고 넘겨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등기해놓고 넘겨라. 그래서 법률 규정, 등기 없이 권리 취득한다. 그러나 등기 없이 처분할 수는 없다. 됩니까? 그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자, 문제는 우리 민법은 이 두 개 규정을 가지고 이 법률 행위, 이 많이 다르죠?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 의사표시에 대해서 민법 총칙에서 배우잖아. 그래서 의사표시가 어떠해야 된다. 그래서 의사표시가 비진의 행위였다. 내가 그냥 농담처럼 내뱉은 건데 상대방이 믿었어. 그러면 효력이 있는 거야. 그러나 상대방이 이게 농담처럼 뱉었다는 것, 즉 진이 아닌 의사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통적 서로 짜고 허위로 의사를 주고받았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상대방 때문에 내가 착오에 빠졌어. 상대방으로 착오로 빠졌어. 그럼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사기를 당해서 내가 속아서 의사표시했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막 두드려 펴려더라. 겁이 나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거 다 배웠잖아. 민청에서 배우잖아. 그죠? 그리고 의사표시가 순수하고 무난하고 정직하고 아무 일 없이 잘 이루어졌어. 그런데 물건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법률행위에서 그게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야. 사람의 행위를 요구하는 그런 법률행위에서 그게 채권행위에서 채권에서 배우는 거다. 그죠? 여러분들이 배운 게 그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배운 게. 저도 이 공시법을 가르치지만 저도 이 법 전공자잖아. 처음 들어와서 민법을 몇 년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민법 선생님 잘해드리세요. 저는 민법 하다가 한 3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 왜 못하냐면 이거 돈 버는 머슴이야. 이 사람 할 짓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공시법으로 다시 넘어왔어요. 처음에 공시법 1년 했는데 민법 해달라 해서 민법 몇 년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예전에는 공부하는 학생들이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두 달 동안 민법이 돌아가는데 두 달 동안 민법 시간에만 민법을 강의하면 성의 없다. 그래서 뭐 하느냐? 하루 정도는 보강을 원했어요. 그래서 일요일이든 뭐든 나와서 보강 좀 해주세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을 해드려야 돼. 그럼 한 5개 하고 나가면 주말에 5일을 보강을 가야 돼. 그리고 민법은 뭐 해야 돼? 조문 특강, 사례 특강, 판례 특강, 특강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 주말에 쉬는 날이 있다 없다? 쉬는 날 없다. 나 처음 왔을 때는 봉투에 돈을 저렇게 해서 현금으로 딱 받아 집에 가서 이게 됐어요.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까 현금으로 나온다. 온라인으로 붙여버리더라. 온라인으로 붙여버리다. 일은 내가 하고 돈은 집에 있는 사람이 받아서 착착 쓰고. 맞죠? 이 전혀 돈 버는 느낌도 안 나고 나가면 일만 너무 힘들게 하고 이 사람 사는 게 아니다. 이러다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다시 만만한 공시법으로 도망을 왔어요. 이 공시는 이 반대가리 과목이라서 보강해 주세요 얘기를 안 해요. 보강한다면 전부 싫어해. 뭐 반대가리 가지고 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다니던 학원의 학생들이 몇 사람이 몇 년 동안 모여가지고 민법 과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좀 원래 이 강의하는 선생님 때문에 하면 안 되는데 거기 있어서 그것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옛날에 민법 했다는 걸 이제 다 까먹으니까 이제 하는데 이거 그래서 다 하는 거예요. 민법. 그래서 민법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어. 지금은 옛날 책보다 훨 낫지. 지금처럼 강의할 줄 알았으면 나도 민법 계속 했지. 왜? 민법이 돈이 되니까. 이 돈은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은 편해. 이게 괜찮아. 저도 지금 여러분 보기에는 젊어 보이겠지만 30 넘은 지가 많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딱 맞아. 자, 그래서 이 등기하고 나왔는데, 자, 그러면 법률행위는 민법에서 배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상속, 공용gin수, 판결, 경매하고 나오는데 이 법률 규정은 민법에서 잘 다루진 않죠. 자,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 법률 행위에 대해서 민법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갑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법률 행위했어. 그럼 권리가 취득되려면 뭐 해야 돼? 등기해야 돼. 그런데 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의 등기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민법이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는 어디서 어떻게 누가 무엇을 하느냐? 그걸 별도로 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야.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이 민법을 전제로 하는 거야. 그래서 민법에 나오는 법률 행위,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던, 교환을 했던, 정려를 했던, 또는 임대차 계약을 했던, 사용대차 계약을 했던, 뭐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 자, 그런 게 있는데 그 중에 등기가 필요한 행위들은 뭐 해야?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법률 행위는 민법에서 다루더라. 결과로서 등기는 어디서 다루더라? 등기법에서 다루더라. 그래서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민법을 전제로 해서 민법의 지식이 바탕이 되어서 시작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등기법은 조금 까다롭습니다. 앞에 여러분 지적부 하실 때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셨죠? 그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도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럼 왜 어렵다고 느꼈느냐?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말들이 계속해서 새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 거지 사실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우러 갔더니 뭐 했느냐?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이것도 처음 할 때는 무지하게 어려운 거야. 왜? 처음 들으니까. 그런데 한번 반복되고 나면 너무 쉬운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적법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등기법은 민법을 전제로 해. 여러분 민법 재밌다 머리 아프다. 재밌다 머리 아프다. 그게 동의어예요. 머리 아프니까 재밌는 거야. 머리 안 아프면 재미 하나도 없어. 보고 바로 이해되면 그 뭔 재미있어. 그냥 보고 집어 던지는 거지. 맞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미치겠군 하다가 반짝하면 보람도 느끼고 참 재미가 있는 거야. 그 민법을 전제로 해서 등기법이 출발합니다. 그러면 등기법은 쉽다? 안 쉽다? 안 쉽다. 머리가 조금 아프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법을 조금 잘 아실수록 등기법을 하기가 좀 수월해요. 나는 민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등기법을 혼자 공부하고 싶다? 독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법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든 못 하시든 등기법에서 그 관련된 부분만큼은 여기서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크게 문제 삼지 마시고 쭉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조문이 등기법이 나오게 된 모태 규정이다 라고 하는 거, 어머니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보고 갑니다. 자, 등기는 하고 나왔는데, 자, 등기는 절차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자, 이 부동산이 토지입니다. 토지인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이 소유권을 가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뭐 보고 판단하면 되느냐? 등기부를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래서 등기부를 보니까 좀 줄여서 그렸어요. 소유자가 갑이라고 돼 있더라는 거야. 그리고 등기부에 이렇게 권리자라고 등기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권리자의 표시라는 이름으로 세 가지를 등기해 줍니다. 정보가 세 가지가 등기돼요. 그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주소,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등기가 돼서 우리에게 공개를 해줍니다.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앞으로 등기법에서는 등기 명의인 표시라는 용어로 부르게 돼요. 등기 명의인 표시. 이런 용어들이 이제 하나하나 습득하셔야 되겠죠. 자, 등기부에 내 이름 올라가 있잖아. 그래서 등기부에 명의가 있는 사람, 등기 명의인의 정보 세 가지 표시해서 이름, 주소, 주민번호를 뭐라고 한다? 등기 명의인 표시. 요리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유자든 뭐 전세권자든 저당권자든 일단 권리자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보가 표시가 돼요. 성명, 주소, 주민번호.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보고 마음에 드니까 등기부를 찾아보고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거래를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서 어떻게 얼마만큼 돈을 주고 받느냐 합의를 보겠죠. 그래서 합의를 봐서 이렇게 거래 행위가 완료가 돼요. 자, 그래서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매매라는 법률 행위가 동산이라면 뭐 동산 매매, 여기 제가 끼고 있는 시계 같은 거. 이 시계 이거는 사실 물 건너온 거야. 물 건너왔어요. 좀 비싸겠죠? 근데 물 건너왔는데 태평양을 건너오면 많이 비싸고 서해 건너오면 조금 비싸. 맞죠? 이건 서해 건너온 거야. 서해. 저는 이거 지금 몇 년째 차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서. 뭐가 좋으냐면 한 번 충전하면 25일을 가. 그래서 그게 좋아서 못 버리고 있어요. 옆에 친구도 얘기합니다. 야, 이제 나이도 있는데 좀 점잖게 삼성 뭐 이런 거 좀 하나 해라. 그 며칠에 한 번씩 충전하는데 매일 하지 때려치워. 이거 25일 가거든. 자, 이거 56,000원인가 주고 샀어요. 바가지 호박 썼어요. 그때 처음 나올 때. 지금은 한 4만 얼마면 살 거야. 자, 샀는데 이 동산은 현실 매매라고 해서 돈을 주고 바로 습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어마어마하게 고가로 거래되고 있죠. 그래서 현실 매매 사실은 어렵습니다. 자, 부동산 하나 삽니다. 얼마 드릴까요? 했더니 얼마 달라고 그래? 5억 주세요. 네, 그럴 줄 알고 보통 지갑에 5억은 들고 다니지. 이런 사람이 있다 없다?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동산의 매매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과정으로 나눠지잖아. 계약금, 중도금, 그리고 잔금. 맞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워낙 고액이니까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야.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계약금 계약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약금만 준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변심하고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매수인은 계약금을 준 측은 계약금을 뭐하고 포기하고, 맞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받은 측은 매도인 측은 계약금을 어떻게 하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맞죠? 그런 거 정해놓고 있잖아.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치게 돼. 그럼 잔금까지 치게 되면 이제 어른 비로소 갑으로부터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이제 권리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유상의 계약이고 쌍무 계약이고 이런 얘기들 민법에서 배우셨죠? 쌍무, 유상 쌍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이런 말 안 들어보셨어? 요즘 그런 거 안 나오는가 보나 해. 됐어요. 자, 쌍무라는 게 뭐야? 서로 간에 쌍상이, 서로 간에 의무,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게 대가적 채무를 진다 해서 쌍무 계약이라고 보잖아. 그 매매 계약을 하면 을은 매수인은 갑에게 뭘 줘야 돼요? 돈 줘야 돼, 돈. 대신에 갑은 매도인은 을에게 뭘 줘야 돼? 소유권, 이 토지 권리 줘야 되잖아. 맞죠? 그러면 돈을 주는 것과 권리를 주는 것은 각각 따로따로 의무를 지는 거예요. 네가 돈을 주니까 내가 권리 주고, 네가 권리를 주니까 내가 돈을 주는 거야. 권리 주니까 내가 돈을 주는 거야. 토지를 내가 가져오니까 대신에 돈을 주는 거야. 맞죠?
이게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다라고 해서 대가적 채무를 서로 간에 진다. 이 쌍무계약이라고 하죠. 요즘 그런 거 안 하는가? 시험에 안 나오는 모양이네. 저도 민법 손 놓은 지가 뭐 20년이 훌쩍 넘어가니까 됐어요. 어, 가장 그 과목 쌤이 가장 잘 아는 쌤.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합격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잊어버리세요. 됐다. 자, 해서 이 둘이서 주고받는데 어른 갑에게 돈을 준단 말이에요. 돈을 줘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뭘 줘야 돼? 소유권 줘야지, 소유권. 맞죠? 소유권 줘야 돼. 그럼 이 소유권 주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동사는 점유의 이전이라고 해서 인도. 여러분이 나한테 5만 원만 준다면 몇 년 쓰고 5만 원 받으면 싸다. 그죠? 5만 원만 준다면 나는 여러분에게 시계를 주면 돼. 맞죠?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권리 가지는 거야. 그러나 부동산은 여러분이 열쇠 받으면 여러분 거 돼요? 집 열쇠 받으면 여러분 거 돼? 아니야. 여러분 이삿짐 들어가서 전입신고하면 여러분 거 돼요? 안 돼. 문패를 받고 달아야 여러분 거 돼요? 온 동네 떡 돌려 여러분 거 돼? 아니야. 뭐 해야 여러분 거 돼요?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하면 헛방이라. 그래서 등기를 해야 돼. 그럼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등기법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럼 등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즉 등기부에 을이라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을하고 등기가 됨으로써 을은 소유권 취득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 을이라는 등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느냐? 여기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가서 우리가 이런 거래했으므로 등기를 해주세요 라고 뭐 해야? 신청을 해야 돼. 신청은 아무나 신청해요? 법률관계 당사자가 해요?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야. 그리고 당사자는 갑과 을 양쪽에 두 당사자가 있는데 한쪽만 가면 되느냐? 같이 가야 되느냐? 같이 신청해야 돼. 공동신청. 그리고 신청할 때 그냥 가서 어리버리하면 등기 신청 받아주냐? 안 받아줘요. 등기 신청할 때는 미리 법이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어요. 그 서류들을 완벽하게 갖추고 그 서류들 간에 적어야 될 내용을 완벽하게 적어서 갖다 내야 됩니다. 그게 서면 신청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신청 원칙을 요구해요. 당사자가 신청할 것, 공동으로 신청할 것, 서면을 갖춰서 신청할 것. 이렇게 신청합니다. 이렇게 신청하면 등기소에서는 일단 받아주는데 접수. 이 등기소는 전국에 수많은 등기소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등기소는 관할이라는 게 정해져서 그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해야 돼요. 그게 원칙인데 이 관할은 부동산의 소재지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여러분은 세종시에 살아. 그래서 세종시에 땅 건물 사고 팔아. 그럼 세종 등기소 가면 돼. 그런데 여러분은 세종시에 사는데 제주시에 땅이 있어. 그 땅을 여러분이 사요. 그런데 땅 주인이 어디 사느냐? 옆집에 살아. 둘 다 세종시 사네. 땅만 어디 있어요? 제주시에 있는 거야. 어디 가야 돼요? 제주시 등기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소재지 등기소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는 예외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주시 등기소 가야 되는데 세종시 등기소 갔다. 그럼 들어간 속도보다 더 빨리 쫓겨난다. 절대로 안 받아줘. 그런데 올해 드디어 예외가 대한민국 부동산 등기법 역사상 처음으로 예외가 몇 개 들어온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천천히 하겠고요. 재밌겠죠? 미치겠다. 벌써 얼굴 보면 좋아 죽는다. 그죠? 자, 해서 이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일단 받아줍니다. 이 받아주는 거 접수는 거부할 수 없고 무조건 받아줍니다. 그런데 접수 받아줬다고 등기되는 게 아니고 일단 받아놓고 그 다음에 심사를 해요.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등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사 과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접수를 거부하지 마. 일단 멀리서 왔으니까 받아는 줘. 그렇게 갔다는 거야. 그리고 심사할 때는 형식적이라고 돼 있죠. 우리 지적법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취득해서 공개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심사를 했어요. 그래서 토지에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조사하고 면적, 경계, 좌표 세 가지는 청량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 심사를 해서 정보를 취득했는데 등기는 실질적 심사가 아니고 형식적 심사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적 심사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100% 순수하게 서류 심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건물 소유주가 궁금해. 그래서 어디 갔느냐? 이 건물 현관 입구에 서가지고 1년을 쳐다보고 있어. 그럼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몰라. 권리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현장에 간다고 권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없겠죠. 그래서 등기는 현장에 간다는 현장 조사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서류 심사만 하게 됩니다. 그걸 무슨 심사? 형식적 심사라고 불러요. 그리고 등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안 해준다를 뭐라고 불러요? 각하라고 합니다. 각하. 그래서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부를 결정하게 돼요. 그럼 등기를 해줄 때는 어떤 등기를 해주느냐. 소유권부터 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저당권, 그리고 건저당권, 임차권,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이런 권리들이 있는데 이런 권리들이 생기고 보존 설정, 권리자가 바뀌고 이전, 그리고 내용이 바뀌고 변경, 경정, 권리가 소멸해서 없어지고 말소, 잘못 지웠다면 다시 살려내야 돼 말소, 회복. 그 다음에 권리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등기와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구분하고 그 다음 등기할 때 이렇게 번호를 붙이는데 1번, 2번 번호 붙이고 3, 4 이렇게 가는 것을 주로 번호 붙이는 등기,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가다가 뒤에 갑자기 저 밑에서 1-1, 2-1 이렇게 번호가 여러 개 붙는 부기등기라고 하는 번호 방식에 따라 분류하는 등기들이 있어요. 이런 등기들을 쭉 강론 가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각하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죠? 그래서 각하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우리 개인의 신청에 대해서 거부하는 처분을 각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하가 11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자, 우리 등기법은 모두 12문제가 나옵니다. 12문제 중에서 이 각하와 등기 실행 자체에서 8문제에서 9문제가 거의 나옵니다. 8문제에서 9문제. 그리고 이 등기 신청, 요 절차에서 약 2문제에서 3문제가 나와요. 3문제. 그리고 이 등기 신청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자, 당사자가 신청한다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꼭 법률 관계 맺은 갑과 을이 신청해야만 되느냐? 아니다. 예외적으로 아예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제3자 신청의 예외를 배우게 돼요. 그리고 공동신청, 같이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되느냐? 아니야. 예외는 있어. 그래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예외에 해당하는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그죠? 우리는 지금 학문, 법 전공하러 나왔다.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다. 시험 준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필요한 파트 중심으로 딱 조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 법 해보니까 너무 재밌어. 논리적이고 이거 뭐 글자로 돼 있는 수학이잖아. 나 이거 공부 제대로 하고 싶어. 그럼 대학을 가세요. 대학 가시고 학원에서는 학문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자격증 따는 게 우선이다. 맞죠? 공부는 자격증 따고 그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시험 중심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뭐 자격증을 따야지 뭐 자격증 못 따면 헛방이에요. 그죠? 자,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재밌겠죠? 그래서 뭐 여러분 보내 표준고에 막 재밌어 죽으려고 하는데,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20페이지 기본서 오늘은 이 기본서 잠깐만 보게 되고 우리 필수서 다음 달부터 할 필수서 중심으로 하게 될 겁니다. 요 등기법에 오면 우리 기본서의 내용들이 좀 자세하긴 하지만 내용이 막 너무 흩어져 있어요. 그걸 찾아가면서 공부하면 정신이 없고 산만해. 그래서 모아놓은 이 필수서 중심으로 해가지고 PPT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넣어서 그쪽으로 보통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쪽을 좀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막 기본적으로 보셔도 크게 상관이 없겠다. 자, 등기는 기본적으로 뭐 해야? 신청해야 등기를 해줍니다. 그 신청할 때 개인이 우리가 신청하는 거, 이 당사자가 하는 걸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자, 부동산은 우리 개인 이름으로만 등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국유지 또는 시유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국유지는 국가 소유 토지입니다. 시유지는 시 소유 토지예요. 그럼 국가나 시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부동산 취득하려면 알아서 해줘요? 신청해야 해줘? 신청해야 해줘라. 그러면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공서도 등기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관공서가 등기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촉탁한다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관공서는 신청이다, 촉탁이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등기를 촉탁합니다 하고 나오면
그럼 촉탁의 주체는 누구예요?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럼 신청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 개인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적법 배울 때도 지적공구에 부동산 표시, 토지 표시에 변화가 있으면 지체 없이 소관청은 등기소에 등기 촉탁하는 거 기억나세요? 등기 촉탁. 소관청은 개인이다, 시군구청장, 관공서다. 관공서요. 관공서니까 신청했다, 촉탁했다.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신청이든 촉탁이든 둘 다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신청, 요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도 신청이고 촉탁도 신청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고 있어요.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등기는 신청, 촉탁 없이도 할 수는 있다. 그리고 해서 두 가지 직권에 의한 등기와 명령에 의한 등기에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원인은 딱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청, 촉탁, 직권, 명령, 신촉, 직명 이렇게 외우는데 요거는 법무사 준비생들은 외워야 돼요. 법무사 준비생들은 나중에 2차 시험 가면 쓰기 시험이기 때문에 거기서 등기 절차, 개시 원인에 대하여 논하시오, 쓰시오 하면 써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중개사 시험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관공서는 촉탁한다고 했는데 이 촉탁은 개인이 신청하는 것하고 뭐 다른 게 있냐? 그걸 이제 밑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촉탁은 기본적으로 신청과 절차가 같다라고 해서 자,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에 가름하여 촉탁이라는 관공서 일방적 행위에 따른다는 특성이 있으면 무정인지 모르겠다. 원칙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촉탁은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뭐해요? 준용한다. 그게 이제 핵심인 거야. 그러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별도의 절차가 있다.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와 같이 가는 거다. 같이 가는 거다. 어차피 요구하는 거니까. 그럼 뭐 신청과 촉탁은 똑같은 거네. 왜 용어를 따로 쓰는데? 대동소이하다. 이런 얘기 있죠? 대동소이. 큰 면에서는 동일한데 작은 면에서는 다른 게 조금 있다는 거야. 그래서 크게는 비슷하고 조금 다른 게 있다. 이런 겁니다. 맞죠? 여러분과 나는 얼굴 보면 완전히 달라. 그러나 내 형제하고 나하고 보면 대동소이. 많이 닮았으면서 조금 다른 거야. 맞죠?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 밑에 애가 둘이 있는데 큰 놈과 작은 놈 데리고 나가면 항상 뭐라고 해야 하냐? 엄마 닮았는가 보네요. 저거 엄마가 데리고 나가면 아빠 닮았는가 보네요. 아빠도 안 닮고 엄마도 안 닮았어. 희한하지. 내가 밖에서 하나 나오고 집사람이 밖에서 하나 나왔는가? 희한해. 그죠? 둘 다 안 닮았어. 작은 놈은 내 조금 닮고 저것만 조금 닮고 큰 놈은 저 친할머니를 그렇게 닮았대.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죠. 발가락이 닮았다. 됐다. 막 키운 정이 있으니까. 됐다. 자, 신청에 따른 등기 규정을 준용한다 해서 신청 규정을 준해서 사용한다. 뺏겨서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청 절차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소위 작은 면에서는 다른 게 있어요. 여기서는 자세하게 안 나오는데 우리 나중에 뒤에 들어가면 배우라. 신청 절차를 쫙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촉탁 절차를 배우면서 여태까지 배웠던 신청 절차와 요만큼 다른 게 촉탁입니다. 그 정도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하시면 돼요. 됐고. 자, 그런데 관공서는 이 촉탁이라는 절차를 취하면 신청 절차에 비해서 몇 가지 편리를 봐줍니다. 왜? 관공서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등기소에서 보니까 개인들이 오면 개인들에는 도둑놈도 있고 사기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기관을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도 제법 있습니다. 그러나 세종시가 등기 촉탁하러 왔는데 세종시가 등기관 속여서 뭐 이익을 취하려고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관공서에게는 믿을 수 있으니까 몇 가지 편의를 봐주게 돼요. 그게 촉탁이라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어떤 편의를 봐주는데 그거 정도가 신청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4-5가지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신청을 먼저 배우고 촉탁을 나중에 배우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관공서는 촉탁을 할 수 있는 거지 촉탁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촉탁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받지 않고 상대방과 함께 뭐 할 수도 있다?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게 한 번씩 옛날에 시험에 좀 나왔어요. 몇 번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느냐? 관공서는 촉탁하도록 법률이 정하고 있으므로 상대방과 함께 공동 신청할 수는 없다.
이게 몇 번 나왔던 좀 오래전 문제였어요. 그죠? 그런 게 있다. 그 정도 지금 보시고 자 등기부를 한번 봅니다. 우리나라는 등기부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공시를 하는데 이 등기부는 반드시 부동산 하나의 등기 기록을 하나 만든다라고 해서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1부동산 1등기기록주의, 1등기기록주의.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1부동산에는 반드시 등기기록을 몇 개만 둡니까? 하나만 둬야 돼. 그렇다면 자 여기 건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허공에 짓습니까? 땅에다가 짓습니까? 땅에다가 지어요. 그래서 그 밑에 땅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과 이 건물은 한 곳에 지어졌고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파서 톱파기를 해가지고 밑에서부터 기초를 다져서 철근으로 콘크리트를 부어서 땅하고 일체가 되도록 밑에서부터 쌓아 올린단 말이에요. 맞죠? 이 건물을 땅 위에 얹어 놓는 게 아니에요. 건물 지을 때는 땅을 깊이 파가지고 밑에서부터 기초를 다져서 올려온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보통은 이 통기초라 해가지고 보통 한 40에서 60cm 콘크리트 덩어리를 밑에 깔고 그 위에 집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땅하고 이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지와 건물은 묶어서 한 개의 부동산이 된 걸까요? 건물 따로 한 개, 토지 따로 한 개, 두 개의 부동산인 걸까요? 부동산이 한 개다, 두 개다. 우리 민법에 부합이라고 하는 이 법률 용어 들어보신 적 있죠? 원래는 독립한 개개의 물건인데 묶여서 분리 불가능하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는 한 개처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부합이라고 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대법원 판례가 건물은 어떤 경우에도 토지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라고 해서 토지와 건물은 언제나 별개의 물건입니다. 그래서 건물 하나, 토지 하나. 지금 우리가 몇 개의 부동산 보는 거예요? 두 개의 부동산을 보는 거야. 그렇다면 건물은 건물대로 건물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토지는 토지대로 토지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각각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집 산다, 집 판다 그러면 건물로서의 집만 사고 파는 거예요? 보통은 땅도 묶어서 같이 사고 팔아요. 땅도 묶어서 같이 사고 팔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부동산 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건물 등기부만 등기돼야 돼? 토지 등기부에도 등기돼야 돼? 토지 등기부에도 해서 여러분은 두 건의 등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가 소유자가 됐느냐는 건물 등기부 보고 확인, 토지 등기부 보고 확인, 두 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부동산 하나의 등기 기록 하나다라고 했는데 이 등기 기록 하나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세 부분으로. 여기 보다시피 여기 표제부라고 불리는 부분 있죠? 표제부가 제일 처음 나와요. 표제부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갑부라고 부르는 부분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을구라고 불리는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표제부와 갑부와 을구 해서 요 세 파트가 1등기 기록으로 부르는 거야. 표제부, 갑부, 을구, 갑부, 을구. 해서 요것을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1등기 기록. 자 여기서 1등기 기록이라고 했을 때 이 표제부, 갑부, 을구를 묶어서 1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 등기부가 처음 만들어져서 뭐 별 내용이 없네. 그럼 등기부가 한두 장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등기부가 만들어지고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권리들이 등기되면 1등기 기록이 20장, 30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장수와 관계없이 부동산 하나에 묶여있는 그 등기 기록을 모두 합쳐서 몇 등기 기록? 1등기 기록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표제부는 뭘 소개하느냐? 부동산 자체를 표시, 부동산 소개를 하는 곳이에요. 부동산 표시. 해서 원래 등기부는 권리를 공시해야 되죠. 권리는 갑구, 을구라고 부르는 두 개의 구의 권리가 등기되고 표제부는 권리는 없고 부동산 소개를 합니다. 이 등기부는 바로 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입니다. 라고 부동산을 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제부, 건물 등기부라고 되어 있죠? 표제부로 보니까 건물의 표시라고 해서 이 건물이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00번지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은 시멘트 벽돌로 지어졌고 슬라브 지붕이 뭐예요? 우리 옥상이 있는 그런 지붕을 무슨 지붕? 슬라브 지붕. 기와 지붕은 옥상이 있어요, 없어요?
기와지붕 옥상 없잖아. 그럼 기와지붕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슬라브 지붕은 뭐예요? 보통 단층이나 2층짜리 건물 보면 옥상까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고 올라가면 평평하게 그죠? 쓸 수 있도록 돼 있잖아. 그리고 그 위에 뭐 물통 놔 놓는다든지 장독 놔 놓는다든지 맞죠? 사람 떨어지지 않도록 사방으로 둔덕을 한 1m에서 1m 50을 쌓아 놓고 있잖아. 그걸 슬라브 지붕이라고. 그래서 건물이 어떤 모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2층 주택, 2층짜리로 된 주택이구나. 면적은 이렇고 지하실도 있구나. 라고 해서 자 권리는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고 그 건물 자체를 소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하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구나. 그렇다면 이 건물은 누가 소유자인가? 라고 해서 갑부라고 하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무슨권을 소개해요? 소유권을 소개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1번으로 소유권 보존이라는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1번은 소유권 보존이 오는 거야. 그래서 소유권 보존은 소유권을 두 번째 가진 자다, 처음 가진 자다. 처음 가진 자가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그래요. 이 처음 가졌다는 것을 우리 민법에서는 원시 취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원시 취득자가 최초로 하는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이 보존 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보니까 소유자가 박철수고 이름, 주소, 주민번호 나왔네. 맞죠? 그렇게 있다고요. 770724 나하고 나이가 좀 비슷하고 조금 차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됐네. 그래서 누가? 김영희가 받았는데 880 이거는 좀 동생뻘이네. 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라. 그죠? 그 다음에 얼구를 가니까 이제 얼구에서는 위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외 권리? 소유권 이외 권리. 즉 소유권을 뺀 나머지 권리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건저당권, 임차권 이런 권리들은 모두 무슨 구에 나와요? 얼구에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등기부 하나를 이렇게 본 겁니다. 하나를.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부동산 하나당 등기 기록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기 기록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됐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적격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 시험에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그 앞에는 뭐 거의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다 합쳐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지금 확 줄인 거예요. 엄청 줄인 건데 실제로 앞쪽에 범위가 제대로 된 등기법 책을 보면 한 200페이지 되는 양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대충 안 하고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자주 나옵니다. 등기 신청 적격. 요거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내용이 적죠. 이 한 페이지만 가지고도 한 3, 4년에 한 번씩은 거의 나온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여기부터 쏟아져요. 자, 부동산에 권리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누가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을 다루는 것이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 부릅니다. 자, 내가 등기부에 등기돼서 권리를 가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등기가 돼요? 신청해야 등기가 돼요? 신청해야. 그럼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 하고 나왔다. 그게 등기 신청의 적격이라는 거야. 그럼 신청해야 등기가 되겠죠? 맞죠? 그럼 신청할 수 있는 적절한 자격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고 신청이 가능했으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내 이름으로 등기된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동산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야. 요즘 보면 드디어 사람의 시대는 가고 개의 시대가 왔습니다. 맞잖아. TV 보면 전부 개판이야. 전부 개판. TV 뭐 동물농장 개개개개 새나게 개개개개 세상에 뭐 특종 이런 일이 개개개개 전부 개판이야. 맞죠? 전부 개판이라고. 그리고 개는 드디어 옛날에는 식량에서 애완에서 드디어 반려라고 해서 반려는 내 짝지가 반려인데 이 개와 고양이가 반려래. 그래서 이제 세상을 같이 살러 간다. 참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를 반려로 삼는 게 안 좋은 게 아니고 개가 반려가 돼야 되는 세상이 안 좋다. 왜냐하면 사람이 외롭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대가족이 살 때는 집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삼촌, 이모, 고모, 무 해가지고 사람에 대한 정 때문에 개한테 갈 정이 없어.
그러니까 걔는 마당 한 곳에서 사람 먹다 남은 밥이나 먹고 꼬리나 치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개를 데리고 오고 개가 내 짝지처럼 반려가 되고 참 불쌍한 시대야 내가 보거든. 그죠?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단칸방에 워글워글 살고 가면 그 부대낀다고 정신이 없다고. 걔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어. 근데 지금은 참 그렇잖아. 자,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 남녀 관계, 이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밖에서 일하다가 남자가 들어와도 여자는 본체 만체 안 하죠? 그러면 누구만 뛰어나온다? 강아지만 뛰어나온다. 그럼 남자가 강아지를 안고 뭐라고 한다? 걔가 사람보다 낫군. 맞죠? 그리고 내가 가진 돈 먹고 싶은 거 마누라한테는 안 주고 걔한테만 사주고. 맞죠? 마누라 옷은 찢어지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걔 옷은 명품 가가지고 막 핫벌에 막 걔 옷 옷감도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뭐 수십만 원씩 해. 그걸 사입히고 흐뭇하게 다닌다. 그러다가 갑자기 병원 갔더니 3일 남았습니다. 준비하세요 하더라. 내 남은 집을 절대로 마누라 줄 수는 없지. 내 남은 재산은 우리 집 좀 가져라 라고 유언을 남겼어요. 가능할 것인가? 그거 다루기거든. 자, 쫑은 걔는 부동산의 권리 취득할 수 있는가? 이거 다루는 게 이거다 말이야. 안 된다 말이야. 안 된다. 그래서 부동산의 권리 가질 수 있는 자는 세 사람뿐입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자단 열어 있다는 거야. 요 세 사람만이 부동산에 권리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나 집에 강아지 기르면서 배우자와 불화 관계가 심하더라도 강아지가 재산을 가져갈 수는 없다. 안심하셔도 돼. 자,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자단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인해서 여러분 민법에 가면 이 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법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민법에서 인을 두 개의 인, 사람을 두 개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게 자연인과 법인이 있어. 자, 자연인은 자연적으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 모두는 자연인이야. 그래서 TV 보면 뭐 윤택이 나와서 나는 자연이다는 그 자연인, 그 자연인은 실제로는 자연인이 아니고 그거는 야생인간이야. 맞죠? 우리는 문명에 있는 사람이고 그 문명에 있던 야생에 있던 부모로부터 피와 살을 받고 태어났죠. 그게 자연적으로 사람이다. 나는 자연입니다. 맞죠? 옛날에 TV 보면 뉴스에 그 아니죠. 광고에 그런 게 있잖아. 남자가 막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코코수 옆에 서가지고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그 광고 기억하실런가 모르겠다. 그때 법 배운 우리는 보면서 미친놈. 당연히 자연인이지. 뭘 자연이다 고함치고 있어. 우린 다 자연인인 거야. 맞죠? 그게 자연인인 거야. 근데 사람은 약해요. 동물들 중에서도 사람은 덩치에 비해서도 약해. 우리보다 무게도 적게 나가는 멧돼지 만나거나 우리보다 무게도 적게 나가는 노루사슴한테도 체이면 사람이 날아가 버린다고. 사람은 약해. 그러니까 무리를 지으려. 사람은 늑대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끼고 무리를 지어서 그 무리의 이름으로 사회생활을 하더라. 아예 개인 이름으로도 하지만 그 단체 이름으로도 사회생활을 하더라. 그럼 사람이 모인 그 단체도 사람처럼 취급을 해주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법으로 인격을 부여한 단체, 법인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와요. 그래서 법인은 개인을 얘기한다.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 사람의 단체를 얘기한다. 사람의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죠?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하는 회사도 그 법인이에요.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라고. 그럼 여러분은 삼성전자 하면 뭐 용인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생각하겠지만 삼성전자는 땅하고 건물이 삼성전자를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삼성전자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임직원들이 만든 회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법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모인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해주는 사람의 단체를 법인이라고 해요. 됐죠? 그런데 법인으로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돼서 사람처럼 취급이 되려면 법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가 만들어져 있는데 법인은 법인 등기부라는 게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법인 등기부에 나는 법인입니다 라고 등기해 놓을 거야. 그래서 법인이다 아니다는 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법인 등기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이것이 사람 취급을 해주면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한 거예요.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단체는 단체인데 법적으로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단체. 그게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문중이나 종중 같은 이 혈연 단체들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단체. 요 단체들은 법인 등기부에 등기를 안 하고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더라. 그럼 등기를 안 했으니까 법적으로 인격 부여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더라.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재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등장해요. 그래서 세 사람만이 부동산의 권리 취득이 가능합니다.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재단. 그렇다면 나머지 있는 것들 뭔데? 그거는 요 세 가지와 관련되는 얘기들을 옆에 해놓은 거예요. 자, 외국인은 사람인가 짐승인가? 사람이에요, 짐승이에요? 사람이지. 그러니까 외국인도 사람이니까 자연인이네.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빠졌지만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 영유아, 아주 어린 애기들. 지금 젖먹이 애기들. 젖먹이 애기들은 그 짐승이에요? 사람이잖아. 부동산 취득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가능하다. 애기가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부동산 취득합니까? 스스로 부동산을 찾아 먹는 게 아니고 친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에 5대 손자, 5대 독자 손자가 드디어 태어났군. 시골의 땅을 내 손자 명의로 정리를 해주고 싶어. 그럼 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감사합니다 하고 싹 받아먹고 애 이름으로 등기는 해줄 수 있더라.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주는 거 받아먹을 수 있다. 이 말. 문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영유아도 사람이다 짐승이다. 사람이지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자 학교 법인 나왔는데 학교 법인 이 뭐예요? 법인은 그 명의로 부동산 취득할 수 있죠?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여기 특별법상 조합이라는 게 나왔는데 여기 농협 축협수협 우리 농협하면 줄인 이름이고 농협의 본래 이름은 농업협동조합이에요. 그죠?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부르는데 이 농협 같은 것은 이름만 조합이라고 돼 있지 실제로는 법인입니다. 법이네요. 그래서 농협 같은 건 실제로 법인이기 때문에 농협 이름으로도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죠. 그럼 여러분이 농협을 주거래은행으로 해서 농협에 돈을 빌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건저당권하고 건저당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들어와 농협 무슨 지점 이름으로 맞죠? 농협도 부동산에 대한 권리 취득할 수 있다 이 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법인은 두 가지 법인으로 나뉩니다.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 사법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쉬죠. 자, 공법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법인이고 사법인은 사적인 이윤 추구하는 법인이에요. 그럼 우리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는 다 사법인입니다. 그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니까 맞죠?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세종시는 세종시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세종시민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세종시민. 국가는 국가 자체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국민의 이익을 추구합니까? 국민의 이익을 추구한다. 이것이 공법인,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법이네요. 그래서 공법인은 대표적으로 누가 있느냐? 국가와 지자체가 있더라. 지방자치단체. 그래서 국가와 지자체 명의로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고 그래 지방자치단체하고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부동산 취득 가능한 것하고 지금 여러 가지를 다뤘지만 핵심은 세 가지예요.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자단. 그죠? 근데 부동산 취득이 안 되는 자가 이렇게 일단 4명이 나오더라. 학읍조택하고 외웠다. 학읍조택, 학읍조택, 학읍조택. 자, 외우는데 요거 좀 하고 싶을까요? 조금 길어도. 자, 학교. 읍, 읍면 독리. 조, 민법상 조합. 태학. 학읍조택. 여러분 학교 가시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 학업을 등한시하고 조퇴나 하면 내년에 또 한다. 그죠? 학업 조퇴. 학업 조퇴. 자, 학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 학교는 살아있는 어떤 생물체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시설물의 이름입니다. 저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라고 하는 것은 교육하는 시설물이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학교라고 부르는 거야. 저기 굴뚝이 있고 연기가 올라오고 뭔가 제조를 하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러요? 공장. 그러면 공장의 건물과 토지는 소유자가 공장이에요? 아니야. 소유자는 공장을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은 그 사람이 주인이지 공장이 주인이 아니야. 맞죠? 그럼 학교의 주인은 학교가 주인이에요? 학교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에요. 학교를 만든 사람이 주인이지 학교는 그냥 시설물이야. 그죠? 우리가 집에 들어갑니다. 그럼 집의 소유자는 집이에요?
내가 소유자지 왜 집이 소유자? 집은 그냥 시설물이란 말이에요. 학교도 그냥 시설물이야. 학교의 주인은 학교를 만든 사람이야. 옛날에는 개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법인을 만들고 학교 법인 이름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거야. 학교를 설립한다. 그래서 학교 이름으로는 학교가 등기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토지와 건물은 누구 이름으로 등기해요? 학교 법인 이름으로 등기하는 겁니다. 됐죠? 학교 안 됩니다. 여러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읍면동리는 요거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죠. 자, 지방의 자치라고 했는데 자치는 스스로자 다스릴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다스릴 수 있어야 그게 자치단체입니다. 그럼 세종시도 자치단체야. 왜냐하면 여러분 시장 뽑았죠. 시의회 의원 뽑았죠. 그러니까 세종시는 자치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국가도 자치국가야. 왜? 대통령 우리가 뽑았잖아. 물론 지금 물러나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자, 그 다음에 국회의원, 국가의 법을 만드는 의원들 우리가 뽑았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는 자치국가인 거야. 됩니까? 그런데 여기 나성동, 여러분 동장 뽑아서 안 뽑아서? 동장 안 뽑잖아. 동의회라는 거 있어요, 없어? 없어. 스스로 못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자치단체가 아니다는 거야. 그래서 읍면동리는 자치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이 안 된다는 거야. 되죠? 그럼 땅을 소유자 세종특별자치시 가능하다. 그러나 땅 주인 소유자 나성동 불가능한 거야. 그런 얘기다, 그죠? 그 다음에 태아부터. 태아도 참 무지하게 많이 나왔어요. 태아는 아직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탯줄로 연결돼서 영양 공급받는, 그죠? 그런 아기가 태아입니다. 태아는 아직 부동산 취득이 안 됩니다. 뭐 해야? 태어나야 된다. 출생해야 돼. 왜냐하면 우리 부동산에 권리 취득되려면 아까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등기된다고 그랬죠? 이름, 주소, 주민번호. 이 공적인 거예요. 태아는 아직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받은 거 있다 없다? 없다. 등기 자체가 불가능한 거야. 일단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태아 상태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 애기 병원 가서 초음파 해보니까 어이구 아들이래. 5대 독자 손자가 나왔군. 시골에 땅 팍 주고 싶어. 돼요 안 돼? 안 돼. 일단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저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마지막 민법상 조합은 10분 쉬었다. 요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죠. 10분 쉬었다 하시죠.